이재명 대표 아무 증거도 없고 자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판사 앞에서 그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비명계, 비명계 제가 볼 때는 한 10분 정도가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약간 주목해요. 지금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부결을 압도적으로 시켜줄 테니까 이재명 대표는 부결된 이후에 대표를 사퇴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두 번, 세 번 읽어도 군사 기밀이라고 할 만한 거는 없습니다. 일종의 영린을 건드린 인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봤는데 책 나오기 전부터 저는 책 나오면 털 거라는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천공에 관한 내용이 책에 수록돼 있다는 게 언론에 미리 나가 있으니까 제가 그때부터 벌써 책 나오기만 해봐라. 방첩사가 다 털 거다. 한 줄 한 줄 다 털 거다. 그럼 제가 12월 5일 날 고발을 당했단 말이죠. 지금 벌써 2달하고도 한 보름 가까이 지냈어요. 저를 먼저 부른 뒤에 참고인 조사도 미루고 뭉개다가 결국은 저 육군 참모총장 서면 진술 하나 받고 천공은 아예 뭐 협조 요청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적 사항 확인하고 있다 그러는데 사람이 말씀하시고 실제로 조사를 받으시고 왜 여기 이리로 와? 명확하게 좀 얘기는 듣고 싶어서요. 아 이놈아 찍고 이카면서 이름 못 써.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회의 애청자 정혜영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유채커가 제일 좋아하는 금요일입니다. 네,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서 갈 때 준비하고요. 알겠습니다. 류 실장, 조금 전에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렸잖아요. 어제 저희가 예고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이 국회 보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제 표결에 붙여지잖아요. 네. 여야가 합의한 대로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에 표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제도 저희가 분석은 잠깐 해봤습니다만 지금 이제 표결 결과는 유 실장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네, 일단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그리고 과반 찬성을 하면 그렇죠. 이제 가결이 되는데요. 어제도 예상을 했지만 현재 민주당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부결이 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비명계 움직임도 그런 거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탈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건데요. 하지만 네. 이 무기명 자율투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은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일단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그런 설명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마 속보가 좀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했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찰의 소환 조사를 촉구를 했는데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동참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좀 미적미적된다든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의 특검에 동조할 수도 있다는 아마 그런 취지의 얘기였던 것 같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오늘도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죠. 그렇습니다. TV토론에 이어서 어제 합동연설회에서도 김기현 후보가 협공을 당했는데요. 네. 김 후보는 가짜 뉴스를 가지고 민주당처럼 공격한다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진상조사단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는데 김기현 후보와 악연이 있는 황운하 의원이 단장을 맡았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김기현 후보 땅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또 글도 올렸는데 저희가 자세한 얘기는 주민 또 정치 인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뭐 할 얘기 있어요? 아니 근데 류 실장이 좀 목이 갈라져서 네.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어제 약속이 있었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거죠? 다 정확합니다. 예. 아, 정확해요? 네, 아주 정확하게 관심법으로 아주 그냥. 아, 그래요? 네. 약속 있었어요, 관심 어제? 좀 꺼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약속 있었어요, 어제? 어제 약속은 전 늘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저 자신과의 약속 뭐 이런. 네, 좋습니다.
자,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뉴스픽에서 네 번째 픽으로 잠시 전했던 사안이죠. 국군 방첩사령부가 부승찬 전 대변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첩사는 부승찬 전 대변인이 저서 권력과 안보를 통해 기밀을 누설했다면서 국가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부 전 대변인은 방첩사가 자기를 겨누는 진짜 이유는 천공이라는 영린을 건드린 데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한울 체커가 관련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가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금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영린을 건드렸나, 민생에나 매진하라, 파랑 노랑 물결, 검찰 출신 경찰수장, 유한이 나뉜 여몽식으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픽, 하늘숲을로 시작합니다. 영린이라는 말 요즘 심심찮게 듣고 계시죠? 저 울체커도 뉴스픽에서만 오늘로 세 번째 전해드리는 단어입니다. 거스를 역에 비늘 린, 영린은 용의 턱 아래 거꾸로 난 비늘 하나를 뜻하는데요. 이걸 건드리면 용이 크게 노해서 사람을 해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래해서 임금님의 분노를 비유하는 말인데요. 이번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이 단어를 썼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책 내용을 제가 아무리 복기를 해보더라도 영린을 건드린 이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이죠. 부 전 대변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기무사의 후신인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사의 자택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라고 하는데요. 어제도 10시간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부 전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영장 집행 중에 있고요. 기다리시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영장 집행이 끝나는 시간은 저희도 지금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일단 좁은 데서 계시는 게 불편할 것 같아서도 저희 예측 가능성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부 전 대변인은 그 이유 바로 천공의 관저이전 개입이라는 영린을 건드렸기 때문으로 본 겁니다. 사실 저 울체커도 압수수색 소식을 듣자마자 천공부터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천공 개입설이 군사 기밀이라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방첩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이 누설한 군사 기밀은 이거라고 합니다. 제 책에도 기록된 내용인데요. 2021년 12월에 한미 안보협의회의 즉 SCM이라는 것을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군사 기밀을 수집했고 이를 제가 메모 그다음에 전자독을 통해서 기록했고 이것을 다시 책 출간에 포함시켰는 방법으로 비밀을 누설했다는 겁니다. 방첩사는 원래 군 수사를 위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간인 신분인 부 전 대변인 수사가 가능한 이유, 부 전 대변인이 바로 이 권력과 안보책을 내면서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는데요. 부 전 대변인은 기밀이라고 할 만한 건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번, 3번 읽어도 군사기밀이라고 할 만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 조심해서 하셨겠죠, 당연히. 그럼요. 그거는 제가 이제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또 군사 보안 분야를 다뤘었고 실제 점검도 나갔었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승찬 전 대변인에게 천공 이야기를 들어서 처음 관저이전 개입 의혹을 터뜨린 사람이죠. 부 전 대변인을 보좌관으로 두기로 했던 김종대 전 의원도 부 전 대변인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책에 기밀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부 전 대변인 방첩사 수사 선상에 오른 이유 역시나 천공이라고 봤습니다. 군사 기밀이라고 하면 1급, 2급, 3급 기밀로 등재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데 단순히 그런 어떤 등재된 내용이 아니라 그때 당시 정황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민감할 수 있지만 군사기밀이 아니거든요. 이 책은 보니까 애시당초 고발이 들어올 걸 예상하고 뭐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더라고요. 근데 군사에 관한 사항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민주당도 같은 생각입니다. 천공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경찰과 방첩사의 수사선상에다 올라 있는데 왜 정작 천공은 가만히 두는 거냐고도 꼬집었습니다. 팬클럽 건희사랑 논란 때 김건희 여사와 관계없다 선언한 것처럼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천공을 딱 잘라버리면 끝날 일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압수수색한다고 국민들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허구헌날 압수수색만 하고 있으니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천공과 김건희를 비판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가차없이 고발하고 압수수색하면서 대통령과 영부인을 팔고 다니는 천공을 가만히 놔두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대 드러나면 안 될 커다란 비밀이라도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즉시 천공을 수사하십시오. 야권의 지적처럼 천공 측에 오락가락하는 메시지만 봐도 정리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최근 TV조선은 천공 측의 공식 입장, 대통령 관저 후보지를 답사한 적이 없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그 입장을 전한 당사자를 저희 JTBC 취재진이 만났더니 말이 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냥 스마트폰만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입장 안 하신다는 거죠? 네. 아니다가 아닙니다. 네, 아니다 아니고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저희 취재진이 직접 만난 천공도 관저 후보지 답사 여부에 대해 답을 피합니다. 관련 개입 관련해서 전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언제 나오신 것 같아요? 형국장에서 들어와요. 네, 지금 보신 곳은 경남 한 호텔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장이었는데 왜 영업장이라고 하는지도 저로서는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천공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권이 주장하는 또 하나의 영린,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김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중인데요. 그 와중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통령실도 극한 직업 같습니다. 또 상상을 초월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창작의 고통이 클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의 현장을 잠깐 동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전화녹음이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주가 조작에 관여 안 했다는 반증이라고도 했습니다. 전화녹음이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주가 조작에 관여 안 했다는 반증이라고도 했습니다. 전화녹음이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주가 조작에 관여 안 했다는 반증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박준우 마커에 이어 이번엔 접니다. 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죠. 검찰이 법원이 통정거래로 판단한 2010년 11월 거래 직후 증권사 직원이 김 여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데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을 그제 전해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에 대한 비판도 더욱 신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이 말하고픈 결론은 얼른 김건희 특검 갑시다입니다. 전화 녹음 기록만 있으면 무죄인 나라입니까? 아주 모녀가 쌍으로 난리입니다. 도이치모터스에서 도이치모녀스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있지 모녀스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활용당하고 사기당해서 돈 버는 신통방통한 비법 발명으로 노벨 모녀상 수상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픽은 민생에나 매진하라입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전략 순항미사일 화살 2형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2,000km 거리 비행 궤도를 따라 12,200초 이상 비행했다고 합니다. 일단 전략 순항미사일이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김종대 전 의원의 설명입니다. 멀리 날려보낸 게 아니라 팔자 비행으로 근거리 그러니까 동해상에서 이렇게 우리도 이런 시험을 합니다. 궤적을 갖다가 좌표로 찍어가지고 멀리 날아가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이렇게 빙빙 돌려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00km라 하더라도 느린 속도로 비행하다 보면은 더군다나 불규칙 팔자 비행이고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만 한 208초 또는 만 224초 걸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실 제가 그동안 전해드렸던 북한의 도발과는 달리 우리 당국이 아닌 북한 노동신문이 먼저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고도가 낮게 날아가서 이 탐지에 제한이 있던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노동신문은 이번 미사일 발사 훈련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면서 핵 전투 무력의 인전태세를 다시 한번 뚜렷이 과시했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여기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현지 시간 22일 한미가 미국 펜타곤에서 시행한 확장 억제 운용수단 연습에 대한 반발이라는 점이 뚜렷해집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노동신문의 주장입니다. 우리 군은 진위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나섰습니다. 전략순항 미사일을 포함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북한 미사일 도발, 북한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만 계산해도 취약계층 2,300만 명이 약 5개월간 취식 가능할 정도의 식량인 약 10만 톤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민생 개선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네, 통일부가 이렇게 북한 도발을 직접 비판하는 모습 이례적인데요.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확장 억제 운용수단 연습을 직접 언급하면서 미국을 겨냥하는 담화문을 냈습니다. 매무성 미국 국장 명의로 겨냥하는 대상 한층 더 부각했고요. 한미가 처음으로 미국의 핵잠수함 훈련 기지를 함께 방문한 걸 두고도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거듭되는 항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이며 도발적인 관행을 계속 이어가다가는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네, 세 번째 픽은 파랑, 노랑 물결입니다. 세계 곳곳이 우크라이나 국기 새긴 파랑과 노랑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파리 에펠탑도 물들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겁니다. Je crois que personne ne pourra venir à bout de cette volonté farouche de liberté, d'Europe, de démocratie qu'expriment les Ukrainiens. Nous serons là aussi pour accompagner dans la reconstruction de ce pays magnifique qu'est l'Ukraine. 유엔도 긴급 특별총회를 열고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촉구하고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침공 당사자인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 시리아 등은 반대표를 던졌고요. 중국과 이란 등은 기권했습니다. 네, 다음 픽, 검찰 출신 경찰 수장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새 수장으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국수부는 2021년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출범하면서 경찰수사권 독립의 상징적인 기관으로 여겨지는데요. 경찰 내부에선 검찰수사지휘권 폐지는커녕 검찰이 경찰수사권을 통째로 장악했다, 이런 반응 나오면서 동요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유아인 아닌 엄홍식입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죠. 배우 유아인 씨의 모발에서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유 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채취한 소변과 모발에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죠. 유 씨의 혐의는 식약처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걸러진 프로포폴 상습 투여자 명단을 경찰에 넘기면서 밝혀졌는데요. 오희경 차장은 사실 제가 잡은 건 유아인이 아니라 엄홍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엄홍식은 유 씨의 본명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유현우 체커가 뉴스픽 4에서 이제 정순신 변호사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한 데 따른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마지막에 경찰이 동요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유체커가 밟지 않은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속보가 나와서 제가 앞에서 그걸 간단히 좀 정리를 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정순신 변호사가 누구냐면은 이제 한동훈 장관 또 이원석 검찰총장과 동기잖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했던 좀 이력이 있고요. 지금 이제 경찰 조직이 상당히 동요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훼손했다. 또 수사 경력 20년이 넘는 경찰들을 무시했다라는 그런 글들이 경찰 내부망에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요. 이건 약간 조롱 섞인 댓글인데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도
검찰 출신이 유력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또 어떤 경찰이 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제 검찰 출신이 이제 요직을 좀 장악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아마 좀 비판적인 그런 댓글로 보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업무 경험과 역할 등을 철저히 검증해서 임명을 했고 절차 문제도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대체로 수사를 잘한다는 그런 평을 들어왔다라는 그런 설명을 내놨고 정치권 반응을 뭐 마지막으로 간단히 좀 짚어보면요. 민주당은 경찰을 검찰 수하로 보는 윤 대통령의 인식을 확인시켜줬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입장을 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독립적인 수사 능력만 보고 골랐기를 바란다라는 또 그런 촌평을 간단히 내놨다고 하네요. 관련해서 이제 정순신 변호사 임명을 둘러싼 또 앞으로의 좀 정치권 공방이 예상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이제 민주당이 이제 유체커 발제 영상을 아까 제가 잠깐 틀었잖아요. 틀면서 강조한 게 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에 관한 그런 내용이고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검을 추진하려면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정의당이 그동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는데 오늘은 약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죠. 네, 일단 검찰 특검보다는 검찰 수사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좀 내놨었는데요. 오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 여사는 자신의 계좌가 48차례 시세 조정에 사용됐음에도 지금껏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즉각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여 이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십시오.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입법부 일원으로서 이 수사를 진척시킬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수사를 진척시킬 판단을 하겠다. 이 부분이 이제 특검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 아니냐 이런 점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은주 원내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을 언급하면서 50억 클럽 특검을 통과시키자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는 3월 임시국회를 언제부터 시작하느냐를 놓고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제 국민의힘이 3월 6일에 시작하자는 내용의 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는데 민주당은 오늘 따로 소집 요구서를 또 냈다는 거죠. 네, 민주당이 이제 오늘 국회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의총을 마치고 이 3월 1일 회기를 시작하는 내용의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발제 나가기 전에 유체커가 저한테 그 내용이 맞는지 제출했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했는데 민주당 측에 물어보니까 이미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야가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건 좀 이례적인 일인데요. 국회법상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민주당의 3월 1일 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픽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한반도 긴장이 좀 이제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북한의 발언 수위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다음 달에는 핵 추진 항모가 전개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 군당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다음 달 부산에 작전기지로 입항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량 10만 톤 규모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전개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미 항공모함 출동이 확정된다면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과 연계를 해서 훈련을 할 걸로 보입니다. 북한의 계속된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방첩사 수사선상 부승찬, 영린 건드렸나, 천공 측 관저 방문 아니다 아니라 입장 안 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여야는 72시간 이내인 27일 월요일에 표결하기로 합의한 상태인데요. 정치권 공방 역시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안건 내용을 오늘부터 살펴보고요. 72시간 이내 27일 월요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어제 1시간이 넘는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검찰을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오늘은 최고위에서 관련 언급이 없었습니다. 대신 한미일 연합훈련을 비판했습니다. 하필이면 이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정해놓은 그날에 동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에서 훈련을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일본해라고 표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굴욕적인 참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신 박홍근 원내대표가 나섰습니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은 매우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다 이렇게 총의를 모았다면서 모욕적인 영장 청구라고 말했습니다. 야당 대표에서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영장은 검사 독재 정권의 검은 폭정으로 반드시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입니다. 네, 박 원내대표의 말처럼 민주당은 지금 똘똘 뭉친 상태입니다. 지난 21일 의원총회를 통해서 자율투표 방침을 정했지만요. 부결적으로 가닥을 잡았죠. 이 대표와 가까운 이 정성호 의원은 체포동의안 찬성이 당론이라는 정의당 의원 중에서도 일부 부결의 표를 던지는 사람이 나올 거다. 희망 섞인 예측을 했는데요.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표를 던지겠다. 오늘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번 체포동의안은 야당을 위협하고 국회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데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가 수사기관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누르려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권력에 순응해서야 되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 비명계 내에서는 부결 이후를 모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서른 의원이 부결을 하고 나면 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한 이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거취에 대한 결단을 요구했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결이 되더라도 몇 표로 부결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결을 압도적으로 시켜 줄 테니까 이재명 대표는 부결된 이후에 대표를 사퇴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안 해주면 제가 볼 때는 그 노웅래 의원이 그 부결시킬 때 그 인원수보다 저는 더 낮을 거다. 네. 161표 안 될 그래서 거다. 네, 이런 거취 표명에 대해서 이 대표는 좀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가 이 기소가 되고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뜻을 시사를 했죠. 경기지사 시절 여러 건의 재판을 소화했던 때를 상기시켰습니다. 제가 경기지사일 때 4가지 혐의로 기소돼서 전부 무죄를 받은 일이 있는데 약 2년 동안 재판에 시달렸습니다만 그 사이에 경기도정은 꼴찌 평가에서 1등 평가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재판뿐 아니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중론이죠.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총선을 생각한다면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켜달라고 다시 한번 읍소했습니다. 도망가는 이재명이 아니라 당당한 이재명이 되어주십시오. 단일 대오로 검찰의 계속된 체포동의안을 매번 부결시킨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저는 두렵습니다. 대부분 민주당 의원님들도 비슷한 심정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표결 또 총선 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 수사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오늘 발표가 된 건데요. 절반에 가까운 49%가 이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구속 수사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41%였는데요. 성향별로 좀 봤을 때는 중도 성향에서는 이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아까와 비슷하게 48%였습니다. 다만 보수 성향 응답자는요.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72%, 또 진보 성향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4%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갈린 모습입니다. 연령별로도 살펴봤는데요. 20대 이하 그리고 60대 이상은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고요. 30대에서 50대는 구속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아무 증거도 없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판사 앞에서 판단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직접 받으라는 건데요. 헌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이 보장이 되죠. 불체포 특권이 이제 보장이 되는데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을 시키거나 또 3월 임시국회 회기를 좀 늦게 시작해서 그 사이에 이 대표가 자진해서 심사를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 3일절이 휴일임을 감안해서 6일부터 열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민주당은 2월 말로 이제 회기가 끝나면 바로 3월 1일부터 당장 3월 임시국회를 열자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그야말로 이재명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도 아마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입니다. 월 초부터 한다고 국회법에 돼 있다고 하더라도 1일이 휴일이면 열지 않아야 합니다. 민주당 냉정을 되찾아서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런 방탄국회 논란이 일면서 자진해서 임시국회 개회를 좀 미뤄달라 요청을 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사례가 없었던 게 아니죠.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으로 이제 수사를 받았던 권성동 의원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고요. 또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도 받았는데요. 권 의원은 이 대표가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라면서 큰 정치인으로서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치인과 검찰 중에 검찰을 더 신뢰하거든요. 결국 법원이 이거 무죄다, 이거 무고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국민들이 검찰이 잘못했구나. 그래서 지금은 100마디 말보다는 그런 단호한 그런 결단력이 있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자신 있다면 법원으로 가라 이렇게 말한 사람 또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이 대표 말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영장이 기각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발언에 대해서 이 대표도 반응을 내놨는데요. 본인과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 지난번에 말했던 275건에서 332건으로 더 늘어났다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그분 얘기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분의 의견일 뿐이니까 그분 의견은 그분한테 들으십시오. 그런 것도 중요한데 어제까지 지어보니까 제 주변에 압수수색 횟수가 332번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하는 거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검찰은 오늘도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영장에는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관련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배임, 횡령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635억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죠. 검찰이 어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자택 그리고 구치소 방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저께와 어제 이틀 동안에는 도지사실을 포함한 경기도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의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김 전 회장은 지난 22일 이 전 부지사와의 1대1 대질신문에서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지 왜 최악의 상황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설득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친명계 인사인 현근택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성태 쌍방울이 안부수를 통해서 북한 쪽 사람들 소개받고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북한에 송금한 것이다. 근데 그 북한 송금 과정에 관여를 하거나 그거에서 아는 바가 없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와는 달리 연일 이 대표를 곤란하게 하는 폭로를 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즉 10여 년 전부터 일화를 공개하기 시작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인데요.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맡았었는데요. 이 대표의 성남시장 당선에 본인이 큰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그때만 해도 시설관리공단 가는 게 선거에서 가장 큰 역할하고 큰 공을 세운 사람한테 보내는 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농공연상 할 때 가장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을 보내주는 자리라. 네, 그러니까 측근이 아니라는 이 대표의 말을 연일 부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풀이가 됩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과 셋이서 이 대표를 주군으로 모시기로 하는 도원 결의를 하고요. 또 의형제를 맺었다 이런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이 대표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도 본인이 옆에서 지켜봤다면서 대장동 개발 이익 1,800억을 시민 배당하기로 결정했을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표에 굉장히 능합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알겠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정말 20초 만에 결정된다. 대장동 수익 중에서 이제 1,800억 내가 현금으로 가져오게 됐다. 딱 보고 하니까 이거 그냥 돈 나눠줍시다. 어차피 권력만 생기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이미 시장이면서 학습이 다 됐거든. 네, 이런 연일 폭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체포동의안은 오늘 국회 보고를 절차를 마쳤고요. 이제 월요일 표결만 남은 상황입니다.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또 몇 표로 결정이 나든 이후 정치권에선 변수가 될 듯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회 본회의 보고된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유력, 여론은 이재명 구속 찬성 49% 대 구속 반대 41%. 네. 다음 주 월요일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이 또 어떤 설명을 할지 또 여야의 그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로 속보가 좀 많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아까 이제 유정아 실장이 얘기했던 대로 표차 같은 경우도 앞으로의 전국에 상당히 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일단 부결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 가결된다고 해도 바로 체포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다면 바로 구속이 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만약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게 되면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거나 혹은 3월 임시국회 시작을 조금 미뤄서 이 대표가 자진해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현재로서는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대표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발언 수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폭, 토착 세력과 손을 잡고 권력을 남용한 혐의가 중대하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했는데 왜 부하들이 세상을 뜨고 유튜브에 출연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깡패, 오랑캐라고 막말을 해도 이미 저지른 범죄는 없앨 수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비슷한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모습 방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겠냐라고 물었는데요. 이 월요일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성실하게 취지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다. 의무를 다할 생각이다라고 한 건데요.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이 구속 여부를 판사 앞에서 심사받도록 이 판사 앞에만 가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한 장관의 말이 지나치다고 했는데요.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갖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은 겁니다. 현재 진행되는 수사 중인 사건들,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유죄 예단을 갖고 법무부 장관이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전 본 적이 없어요. 검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수사 과정이나 내용들을 거의 매일 공표하고 있습니다. 수사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그 당사자가 자기 변론도 못합니까? 저는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나 그 검찰총장에게 수사 내용 흘리지 말고 구속영장이나 아니면 공소장으로 얘기해라. 네, 유 실장이 오늘 새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얘기했잖아요. 일단 구속수사 쪽이 조금 더 여론이 높네요. 그렇습니다.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요. 오차범위 밖에서 밖이에요? 밖에서 이제 더 많고요. 다만 이 구속 수사 여부는 여론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이 법원과 판사가 결정할 몫이죠. 이 법원과 판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할지 그 전 단계로서 체포동의안의 표결을 해야 하는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갤럽 아까 그 구속 수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불체포 특권에 대한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7%로 과반을 넘었고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7%였습니다.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열었던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는 강도와 깡패가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당장도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면서 이 불체포 특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네. 자, 어제 주민에서도 간단히 얘기했습니다만 홍준표 시장의 과거 이제 경남FC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연일 또 공격을 했잖아요. 홍 시장 역시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홍 시장이 경남지사 때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경남FC 20억 원 후원을 받은 점을 언급하면서 이재명은 뇌물이고 홍준표는 모금이냐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홍 시장은 범죄가 되나 안 되나는 대가성 여부라면서 경남FC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다 조사해서 문제 없이 끝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고발할 경우 무고죄로 고소할 거라고도 했는데요. 다른 각도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경남지사 때 경남FC 구단주를 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의 위기 탈출 방법이 특이하다고 한 겁니다. 난 이재명이라는 분은 참 희한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위기 탈출하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꼴찌 강등 전쟁을 하던 경남FC 구단주가 제가 했는데 나 그때 난 이재명 그 시장 얼굴도 모르지만은 이거는 부당하다. 그래 해줬는데 징기의 심의장에 가서 이재명 시장 말하는 게 걸작이더라고. 그 홍준표는 여당이라서 그 당시 박근혜 때니까 징계 안 하고 나만 야당이라고 징계하냐. 그래가지고 살아난 적이 있어요. 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체포안 부결 물음표 여론 구속 찬성 49 반대 41%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갑니다. 오랜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권성동 의원,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권 연대를 모색하던 김기현 후보로선 머쓱하게 됐는데요.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안철수 후보 측을 겨냥해서 지지자 알바 동원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안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는데요.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 이 조연 배우가 들을 수 있는 이 최고의 칭찬 아닐까 싶은데요. 국내임 전당대회에서도 주연 못지않게 주목을 받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민은 이 주연 자리를 넘보는 이 두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볼까 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환영해 주십시오. 강릉 권성동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찌감치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뒤 한동안 공개석상에 안 나타났던 윤핵관 권성동 의원. 어제만큼은 이 당대표 후보들 못지않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어제 강원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렸죠. 이 권 의원의 지역구가 위치한 곳인 만큼 직접 참석한 건데요. 관심은 권 의원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였습니다. 당연히 윤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김기현 후보를 공개 지지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예상 밖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전당대회는 노코멘트입니다.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조직을 만들었는데 10여 개 이상이라 각자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는 다른 후보를 돕고 누구는 여기를 돕고 해요. 내 마음속 지지 후보는 있어요. 표출은 안 하는 것뿐. 당원인데 투표는 해야죠. 윤 대통령 측근으로 인식이 되는 자신이 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인데요. 제가 이제 전당대 당대표를 꿈꾸다가 포기한 사람으로서 제가 어느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거는 그것이 오히려 뭐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신들의 이런 가치, 노선 이렇게 정책으로 당당하게 좀 승부를 해서 당의 비전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동상이몽일까요? 그 어떤 후보보다 연대를 사랑하는 김기현 후보. 내친 김에 이 김권 연대도 꿈꾸고 있었죠. 이 권 의원과 긴밀한 관계를 강조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긴밀한 관계가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잘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권 의원의 이 건조한 반응에 적잖이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권성동 의원님은 사실 딱히 지지하는 후보는 없다 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좀 어떻게? 제가 권성동 의원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매우 긴밀하게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렵고 끔찍한 악몽을 꿨어 네가 나를 막 떠나갔어 영원히 네가 들어본 바람된 꿈이잖아. 권 의원이 이 반짝 조연이었다면 전당대회 초반부터 롱런하는 조연도 있습니다. 사실 거의 주연이라고 봐도 무방한 인물인데요. 이 천하용인을 이끌고 있는 감독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감독도 선수와 손발이 맞지 않을 때가 있는 법이죠. 선수인 천하람 후보의 최근 인터뷰 발언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와 개혁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유하지만은 굉장히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특히 현장에 가보면은 이준석 대표랑 저랑 극명하게 다른 게 저는 2030보다 6070에서 오히려 인기가 더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약간 1등 4위권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요. 천 후보 이준석 아바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이 전 대표와의 차별화를 위해서 자신이 60대 이상 당원들에게는 이 전 대표보다 소구력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는데요. 스스로를 이 전 대표처럼 엄청난 스타성을 가진 스트라이커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세대에서 폭넓은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이 미드필더라는 강점이 있다고 자평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천 후보가 좀 뜨기 시작하면서 감정 기복을 겪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마나한 발언이었다고 질타했는데요. 나는 이준석이랑 다르게 6070에서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이야기 얘기했어요. 저도 들었어요. 네. 제가 그래 그 다음날 뭐라 그랬냐면 너 제발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2030에게서 환호를 못 받는 그거를 아깝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모든 보수 정치인은 기본으로 가면 6070이 더 좋아한다. 천 후보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충고했는데요. 이준석과의 차별화를 하겠다 이런 거 당하지 말아라. 2030, 40에게 소구력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확장적인 정치인인데 가끔 이거를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이쁨 받는 보수 정치인이 되었어요를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노바지라는 거예요. 천 후보에게 싫은 소리는 했지만 그래도 화력 지원은 화끈합니다. 이 천 후보의 확실하고 안정적인 실버 크로스를 위해서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 작전명 톰 잡는 제리라고 해야 할까요? 안철수 후보 측이 합동연설회에 알바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자신의 SNS에 관련 영상을 올렸습니다. 알바몬 채용 공고에 전당대회 지지 알바가 올라와서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안철수 지지 알바하고 왔는데요. 저는 민주당 7년차 권리당원입니다. 뉴스 화면에 나온 게 저인데요. 물론 가슴속에는 이재명 대표님의 배지를 착용하고 다녀왔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알바비 6만 원 잘 받아갑니다. 한 유튜버가 자신이 안철수 후보 지지자 알바를 뛰었다는 쇼츠 영상을 공개했죠. 이 전 대표는 이 영상을 근거로 안 후보를 공격한 건데요. 톰, 아무리 그래도 연설회장의 알바는 쓰지 맙시다. 안철수 캠프는 응원단 아르바이트 인원을 모집한 적도 없고 이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알바생이라고 주장하는 유튜버도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는데요. 이 어떠한 위법 없이 지지자들이 중심이 돼서 이 응원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제리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안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를 언급하면서 약 올리기에 나섰는데요. 안철수 대표 별다른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패턴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때 초기에 뭔가 양쪽에 대한 실망감이 늘어나면은 기가 막히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오른다는 기사가 나오죠. 2등까지 올라가가지고 조금 잠시 이제 또 기운이 나시면은 안철수 대표가 또 센 말 몇 마디 하시고 그러다가 템포 못 맞추셔가지고 이제 3등으로 내려앉고 그러면 또 삼철수 소리 듣고 뭐 이런 거. 안 후보의 지지율이 용두삼이라는 건 이제 공식처럼 굳어졌다는 비아냥인데요. 누가 봐도 놀리는 것 같지만 본인은 놀리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그냥 놀리자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보이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안철수 대표 메시지가 좀 달라져요. 네. 그리고 그 내려오기 시작하면 또 달라져요. 이 전 대표는 이 안 후보의 굴욕도 거론했습니다. 이번엔 거기다 더 큰 변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그렇죠. 사실 그거는요. 강하게 반발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정무수석이 그런 말을 했는데 가만히 있는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안 후보 앞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훈계를 받았었죠. 이 윤핵관과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공개 경고였는데요.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수석은 심지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압력까지 가했는데요. 우리도 경고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안 후보가 하니까 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사과하라.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잘못했음. 이 네 마디야. 당시 안 후보는 이 잘못했음 네 마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잘못했음. 그걸 나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 전 대표는 이 안 후보가 처신을 잘못했다고 꼬집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이 사건을 안 후보 지지율 하락의 변곡점으로 본 것 같습니다. 굴욕적이야. 정무수석 자르라고 난리 쳐야죠. 그건 들어놓고. 그런데 그거를 안 하는 걸 보면은 뭔가 안철수 대표가 지금 심적으로 혼란기가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못했음이 아니라 그냥 가라로 맞섰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냥 가라. 헛소리 그만하고 몸성할 때 그냥 가라. 자, 오늘은 이 전당대회 조연 두 사람의 소식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이 합동연설의 알바 동원 논란을 두고 안 후보 측과 오늘 내내 SNS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두 줄 요약으로 정리합니다. 김건연대는 없다. 출동 톰 잡는 제리. 네. 안철수 후보에 대한 또 이준석 전 대표의 평가는 또 개인적인 주장이니까 당연히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을 또 일일이 다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그 이준석 전 대표가 합동 연설회에 지지자 알바를 동원했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을 근거로 관련 주장을 편 건데 안철수 후보 측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이런 반박 입장을 내놨다는 거죠. 네, 안철수 후보 캠프는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응원단 아르바이트 인원을 모집한 적이 없고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전국 합동연설회 과정에서 응원에 참석해 주신 지지자 전원이 후보 측 지지자인지 아닌지는 구분하기 쉽지 않다면서 안철수 후보 지지자를 참칭하고 잠입한 민주당원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지지자가 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척 연기를 하신 건지 유감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그 기사를 보니까 속보를 보니까 그 해당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게시글을 올린 업체 대표가 본인이 이제 안 후보를 지지하면서 본인이 이제 지지한다는 얘기죠. 자진해서 한 것이다라는 그런 해명을 내놨고요. 안 후보 측 캠프에 요청이 있었느냐는 그런 질문에는 일단은 이제 할 말이 없다라는 그런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 안철수 캠프 측에 또 후보 측의 입장도 나왔고 처음 문제 제기를 한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어떻게 추가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이 전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글을 연달아서 올렸습니다. 안 후보 측 해명에 따르면 저 유튜버가 안철수 후보 측 아닌 사람이 준 돈을 받고 안철수 옷을 입고 홍천 연설회에 나타난다는 것인가 이렇게 되물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선거 비용의 대리 지출이니 더 심각한 상황이다. 진상을 규명해야겠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이 전 대표는 이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에 올라온 공고문을 SNS에 공유를 하면서 당에서는 이런 알바를 모집한 적이 없고 천하람 후보 측에서도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남은 선택지는 안철수 후보, 김기현 후보, 황교안 후보 측인데 현장에서 야구 잠바 유니폼을 맞춰 입고 유세 운동을 하는 분들은 안철수 후보 측밖에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알바 모집글을 안철수 후보 측에서 올린 게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는데요. 확인만 해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건 이진복 정무수석이 안 후보가 했던 말을 일부러 인용을 해서 안 후보를 좀 골린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윤핵관과 각을 세울 때 한때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후보가 좀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관측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톰과 제리의 관계가 좀 맞아 보이고요. 안 후보가 이제 어제 합동 연설회에서 한 발언을 이준석 전 대표가 인용해서 안 후보와 윤 대통령을 동시에 저격하는 일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합동 연설회에서 안 후보의 발언 하나를 콕 집었는데요. 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 차익 의혹을 거듭 지적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우리 보수의 핵심이자 기본이 바로 도덕성 아니겠습니까? 작년 대선 생각해 보십시오. 대장동 사태 일으킨 이재명에게 표 줄 수 없어서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네, 이 발언을 두고 이 전 대표는 대통령을 그만 좀 괴롭히시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매력이 없고 단지 안티 이재명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대통령 디스를 꼭 해야만 직성이 풀리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 말은 안 후보의 흑역사로 꼽히면서 밈처럼 활용되는 발언인데 일부러 이걸 인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네, 이 전 대표가 그러니까 일종의 희화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전체 맥락을 들여다보면 이 안 후보의 이재명에게 표를 줄 수 없어 정권 교체가 됐다는 발언은 이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이 전 대표는 이런 행간을 의도적으로 무시를 하고 안 후보와 윤 대통령을 둘 다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 해당 글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안철수 후보가 이제 어제 합동 연설회에서 한 발언 중에 또 화제가 된 부분이 자객 공천 관련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연설회에서 우선적으로 퇴출시킬 민주당 의원들을 정해달라면서 자객 공천을 언급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비례대표 순위와 마찬가지로 자객 공천 대상 지역구도 당원분들께 물어서 정하겠습니다. 당원들께서 우선적으로 퇴출시켜야 할 민주당 의원들 선정해 주십시오. 당원들 뜻을 모아서 제가 민주당 저질 공격수들 싹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후보는 해당 연설 전에 SNS에 퇴출시켜야 할 민주당의 이재명 호위무사들의 당원 여러분들이 선정을 좀 해달라 이렇게 공모 링크를 게시했습니다. 이미 예시로 말씀드린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김희땡, 김땡국, 고땡정, 김땡민 의원 등 여러 이름의 리스트가 당원들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라면서 익명인 듯 실명 같은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네, 정회원 여러분들은 좀 익명이지만 좀 이름 좀 추측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의겸, 김남국, 고민정, 김용민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안 후보는 상위 20명 퇴출 리스트를 정해서 이들 지역구에 조기 공천을 단행하고 당의 지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안 후보의 이런 공약은요, 과거 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었던 시절의 언행으로 정체성 공격이 들어오는 데 맞서서 더 확실하게 민주당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려는 그런 전략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차기 총선에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 후보가 지목한 그 여러 의원 중에 한 명인 고민정 의원이 반격하는 글도 올렸죠. 네, 이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왜 스스로가 큰 정치인이 되지 못하는지 아느냐면서 상대의 문제를 지적하고 논리로 다투는 게 아니라 마치 애들 장난처럼 정치와 선거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이 안 후보를 꼬집었습니다. 지금 제 지역구에는 그 김진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열심히 뛰고 계신 건 알고 있느냐면서 선거를 정치를 희화화시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고 의원은 어찌됐든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 자객 공천을 한다면 환영한다고 했는데요. 멋지게 이겨드리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당대표는 되실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톰 잡는 제리 이준석 알바동원 의혹 제기 안철수 측 사실 무근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전당대회에 나선 김기현 후보가 요즘 땅 투기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어제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의혹의 시선은 여전합니다. 경쟁 후보들은 제2의 대장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공세까지 펴고 있는데요. 김 후보의 땅을 둘러싼 논란들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이 답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했죠. 황교안 후보는 현지 답사를 적극 추천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직접 임장에 나섰습니다. 동네 이장님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내린 결론. 일단 목장 용지는 못 된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보면 실제로 소 키우는 분야 이런 분들이 없어요. 그 앞에 상수원이라 가지고 못 키우는군요. 상수원이면. 못 키울 분들은 네. 거기는 소 키우거나 아니면 뭐 돼지는 더 안 되고 평지가 아니고 목장용지다 이래버리면은 제 생각에는 좀 그거는 국민들이 왜 샀지? 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김 후보 은퇴 후에 목축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무슨 헛소리냐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요. 일부가 목장 용지도 있고 일부 임야도 있는데요. 제가 목축업을 한다고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목축업한다는 얘기를 들고 나와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도대체 맹지인 이 땅은 왜 산 걸까요? 팔려고 산 땅이 아닙니다. 제가 은퇴 후에 계속해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제가 활용할 땅입니다. 일단 은퇴용은 맞는 듯한데요. 단순히 주거용으로 쓰기엔 좀 넓긴 합니다. 땅을 왜 샀냐 물어보는 것은 글쎄요.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판단을 자유롭게 하는 영역에 해당되는 얘기 아닌가. 김 후보 울산 땅 투자로 1,800배가 넘는 수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김 후보는 터무니없는 소리다. 직접 공시지가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현재 25만 4,600원입니다. 제가 소유하는 땅의 공시지가는 2,270원입니다. 땅의 공시지가만 보더라도 100배의 차이가 납니다. 25년 전에 2억 원을 좀 넘게 주고 땅을 샀다며 현재 시에는 3.3제곱미터당 10만 원 정도라는 겁니다. 이 전 대표가 임장에서 확인한 결과도 비슷했는데요. 어떤 분은 한 15만 원 정도에 할 수 있다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매수자 자체가 찾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효과가 형성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처음 1,800배 수익설을 제기한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무슨 근거로 차익을 잡은 걸까요? 지금도 도로가 지나진 않았어요. 도로 노선이 확정된 거예요. 예. 근데 도로가 만약에 개통이 되면 도로 인근 땅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근처의 땅을 보면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거래된 땅을 보니까 평당 이제 한 183만 원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김 후보의 땅에 도로가 날 예정이죠. 이를 감안해서 근처에 도로 옆 땅 거래가를 근거로 어림잡아 추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로 김 후보는 지상이 아닌 지하로 뚫려서 땅값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인데요. 땅 밑으로 터널이 뚫리는데 땅값이 1,800가 올랐다는 말을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마구 짓거려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터널 건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를 그럼 터널로 할 것인지 뭘로 할 것인지는 지금 현 시장,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현 시장이 상세 설계 용역을 했어요. 예. 네, 거기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 도로 승인은 터널로 돼 있고 네네.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끝났다. 이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터널을 낸다고 하더라도 입구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죠. 아주 낮은 구릉이어서 지하 터널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땅 위에 도로를 내면 되는 것이에요. 터널을 낸다고 하더라도 김 후보의 땅은 바로 터널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터널 입구 현재 승인된 계획에 따르면 김 후보의 땅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가깝다고 해야 할까요? 멀다고 해야 할까요? 기역자로 꺾여 김 후보의 땅을 지나가는 이 도로. 여기에 김 후보의 입김이 작용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죠. 처음에 땅을 살 때는 울산시 고문 변호사로 내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 도로 노선이 휘어질 때는 국회의원으로 네. 그때 같은 당의 시장, 울산시장 박맹훈 시장이었고
양 의원은 처음 세운 3가지 도로 계획엔 애초에 김 후보의 땅을 지나가는 노선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아무튼 이란은 김기현 후보 땅을 멀찍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이 이란이 틀어져가지고 이안도 멀고요, 삼안도 멀어요. 그런데 2007년에 8월 달에 착수 보고할 때는 전혀 2007년 8월에는 이란은 이렇게 멀리 가고 이안은 더 멀리, 삼안은 더 멀었는데 자, 몇 달 10월 달에 8월에서는 이랬는데 10월 달에 이 도로가 울산시의 갑자기 의견을 듣고 나서 갑자기 옆으로 갑니다. 예. 그리고 더 휘죠. 직선 구간을 두고 갑자기 생긴 우회로 김 후보 측은 터널 공사 때문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직선으로 하게 되면요. 네. 터널로 뚫어야만 하는 거리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계속 산이거든요. 직선으로 보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터널을 덜 뚫는 쪽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를 최종 승인한 건 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죠. 특히 다른 당권주자들의 공세가 매서운데요. 제대로 해명을 하라는 겁니다. 아마 새로운 것들, 자료들 많이 뒤에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터뜨리면서 정치 공세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했습니다. 김기현 후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명을 하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말씀만 자꾸 하고 계시니까 의혹이 자꾸 증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김기현 후보 어찌됐든 경쟁하는 사이지만 우리 당의 큰 일꾼이고 자산이신데 이 김기현 후보 리스크가 당 전체의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좀 재빠르게 또 정확하게 해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후보 측은 해명을 할 게 있어야 해명을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죠. 전혀 영향을 안 미쳤는데 영향을 안 미쳤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면 한 거에 대해서는 증거를 낼 수 있지만 안 한 거를 어떻게 증거를 대요? 김 후보의 억울함을 증명할 방법, 민주당에서 슬쩍 제시를 했는데요. 김기현 후보가 이쯤 되면 스스로 압수수색하라, 스스로 수사해라, 아니면 이 땅에 대해서 백지 신탁하겠다. 김 후보는 민주당 정부에서 이미 39번이나 영장 청구를 당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단 한 번도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전혀 뭐 수사나 뭐나 그런 대신 거 없고 그리고 다른 건에 대해서도 뭐 본인 형제 비리부터 해서 의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건으로 뭐 압수수색이나 CCTV 그런 걸 하신 거지. 김기현 후보님 본인 당사자가 뭐 수사받거나 입건되거나 압수수색 그런 전혀 없습니다. 당시 검찰이 겸사겸사 살펴보지 않았겠느냐 옹호의 목소리도 있긴 한데요. 설득력은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김기현 시장 그때 당시에 울산시장 후보가 되고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는 거는 그게 압수수색을 할 때 땅인지 뭔지 뭐 이렇게 분간해 갖고 하질 않아요. 그냥 다 터는 거예요. 털다 보면 그래서 별건 수사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김 후보 땅 투기 의혹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김 후보를 지원 사격하고 나선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비열하다. 그 땅 문제는 이미 민주당에서 제기를 한 게 오래됐어요. 비열합니까? 부적절했는지 모르지만은 불법은 아니다. 난 그래 봤거든요. 민주당이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진상조사단을 꾸린다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잖아요. 오늘 단장과 간사를 임명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장은 황운하 의원이고요. 간사는 양이원영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김 후보와 관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하명 수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죠. 민주당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황 의원을 선임한 배경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황운하 의원 또 김기현 의원이 좀 악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단장 역할을 맡았군요.
민주당은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활용해서 김부장이라는 새로운 조어를 만들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김, 대통령 부인의 부, 대통령 장모의 장 이렇게 따서 김부장이다 조어를 만들어 공세를 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법 앞에 평등한 법치국가가 아니라 법 위에 김부장 왕정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김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 차익 의혹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윤 대통령의 장모의 차명땅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겁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 측근 비리는 침묵하면서 대통령 가족과 측근을 불소추 특권 대상으로 삼는 윤석열 검찰은 국민께 100배 사죄해야 한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 이제 조어를 만드는 게 하나의 또 정치권의 풍경이기도 한데 김부장이라는 그런 새로운 조어가 나왔군요. 민주당이 김 후보를 활용한 공세에 이제 속도를 붙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까 이제 뭐 안철수 후보라든지 여러 경쟁 후보들의 발언도 들어봤습니다만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제2의 대장동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발언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김기현 후보가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죠. 네, 김기현 후보는 이 허무맹랑한 궤변을 갖고 계속 당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기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우리 상대방은 우리 당 내부가 아니라 민주당이고 이재명 대표라면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처리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당권 주자들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물론 이제 김기현 후보의 반박도 이어졌고요. 안철수 후보는 이 문제가 도덕성의 문제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정치는 법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면서 도덕적인 문제다라고 말했는데요. 편법을 사용해서 재산을 지나치게 많이 증식했다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함께 문제를 제기한 황교안 천하람 후보가 법조인이란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법조인들이 납득하지 않는데 일반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김기현 후보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1,800배 시세 차익이 가짜뉴스로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이 가짜뉴스의 빌미를 준 것 자체가 부도덕하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요. 상대를 음해하면서 자신의 도덕성을 자랑하는 적반하장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스스로 건강한 보수주의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행동은 민주당식으로 이어지는 언행 불일치가 반복된다면서 위장 보수주의자이자 보수 호소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2주도 안 남았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마지막 토론회 한 번이 남아 있습니다만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네요. 지금 그렇죠? 네. 앞서 발제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김 후보의 땅을 보러 직접 내려갔다는 얘기도 좀 다뤄봤는데 김 후보가 기자들을 데리고 현장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이런 조언이 또 당내에서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김기현 후보가 언론과 같이 현장에 가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내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렇게 강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당 선관위에 이 문제를 규명하라고 하는 건 의혹을 더 증폭만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뉴스픽에서 저희가 이제 3월 국회 이제 개시 시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제 3월 6일부터 열어야 한다는 그런 소집 요구서를 어제 제출을 했고 오늘 민주당이 3월 1일부터 여는 내용의 그런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3월 1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연다는 내용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 28일에 2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바로 이제 3월 국회가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날짜가 다를 경우에는 빠른 쪽으로 결정하는 게 이제 국회법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오늘 3월 1일 요구서를 내면서 3월 1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은 당연히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지금 또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기현 땅 투기 의혹 제2의 대장동 물음표 민주당 조사단장 황운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백반장 이제 다음 주에 또 돌아오네요. 그죠? 네, 이제 연락이 오겠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현장 기자가 가면 이제 박마커가 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마커 가요. 네. 안 들린다.